이 동창이 하는데 이 안주 하나 제 입으로 제가 못 시키는 거예요. 요거 하나 시키면 왠지 쏘라 그럴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34살에. 동창회가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에서 정말 심하게, 너무 심하게 울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울었어요. 야, 나 진짜 무슨 인간인가. 자살해야 되나? 그 정도로 너무 심하게 혼자 그러다가 머리에 팍 생각나더라고요, 떡볶이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떡볶이가? 치킨 동호회, 등산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동호회 엄청 많은데 떡볶이 동호회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야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태어나서 34살 만에 처음으로 떡볶이 카페를 만든 게 처음으로 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다들 떡볶이 좋아하세요? 아우, 다행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얼마나 잘했냐, 그 부분에서도 선택, 과연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이 무엇인가. 저는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 떡볶이라는 선택을 하긴 했는데 그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순하고도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근데 이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냐, 제 경험을 통해서 해드릴 겁니다. 제 어릴 적 꿈은 PD예요, PD. 연세대 신방과에 가면 PD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중학교 때부터 항상 책상 앞에는 연세대 신방과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공부는 지질하게 안 했죠. 왜냐면 집이 좀 잘 살았기 때문에. 제가 강원도 원주가 고향인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농기계 가게를 하셨어요. 제가 1979년생이니까 올해 45살이고 그때만 해도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강원도에서 농기계 가게, 그것도 전국 1등 매장이면 엄청난 부잣집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그중에 거기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되게 귀하게 얻은 독자이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은 PD였으나 넉넉한 삶 때문에 그냥 뭐 아쉬움 없이 항상 공부하고 지냈죠. 하지만 PD가 되기 위해서 과는 또 계속 이제 문과에서 공부해요. 문과 저는 48등. 결국 PD는 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PD를 위해는 행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지금 제 이 마음과 이 열정을 가지고 PD에 도전했었다면 적어도 제가 한 2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PD가 되지 못했습니다. 뭐 수능도 대충 봤는데 수능을 진짜 대충 봤더라고요. 망했더라고요. 나름 공부 잘했었는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친구가 대학교를 쓰길래 그 대학교에 저는 특차를 지원해버리고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를 딱 갔다 오니까 제가 자원환경공학과에 차석으로 합격돼 있던 거예요. 문과를 공부했는데 이과에 합격돼 있더라고요. 화학을 배워요. 재미없겠죠. 학교에 안 다니기 시작합니다.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올해 풀 맞으면 등록금을 돌려준대요. 그래서 진짜 수업을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대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맨날 PC방에서 게임하고, 그 당시에 디아블로라는 게임 너무 좋아했거든요. PC방에서 맨날 살았어요. 그랬더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교수님이 FFF-DF 0.26 받아가지고 환불 못 받고 그냥 다니게 됩니다. 학교는 한 번 수업도 안 나가면서 맨날 과대하고 학회장 해먹고 동아리 가서 맨날 노래 부르고 맨날 이런 그런 거 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데 아버님은 솔직히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 농기 가게를 물려받으셨는데 더 잘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대학교 4학년 올라갈 때쯤 유방암에 걸리시면서 바로 항암 치료로 병원에 5년 동안 입원하게 됩니다. 머리 다 빠지시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저는 철없이 이렇게 다니고 금방 나으시겠지, 엄마는 센 분이니까 강한 분이니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다 망해 있더라고요. 부도가 나가지고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쌓은 스펙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다행인 게 제 돌아가신 아버님의 절친이 3분 계셨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아실 거예요. 이계진 씨 아시죠? 옛날 아나운서. 아무리 아버님 오른팔 친구고 왼팔이 현대의료뱅크 사장님이셨어요. 저는 그분의 낙하산을 타고 서울에 처음으로 올라와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회사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했겠죠. 저 또한 별로 안 좋았습니다. 회사 생활 엉망으로합니다. 매일매일 회사 땡땡이를 치면서 PC방에서 버티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냥 수금 받아오는 일, 그 다음에 하루 종일 PC방에서 노는 일. 그걸 7년 동안 했어요. 34살까지. 왜냐면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고, 나는 PD가 하고 싶은데 갑자기 서울 와서 돈 벌어야 되니까 너무 최악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물론 나아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의지도 없었고. 잘했던 거는 회사에서 회식을 할 때는 정말 잘 놀았어요. 노래 잘 부르고 막 춤 잘 추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는 항상 7년 동안 저의 별명은 야, 센스는 있지만 열정 없는 김대리야. 이거를 7년 동안 욕먹으면서 다녔어요. 하루라도 욕을 안 먹으면 너무 불안했어요. 7년 동안 욕 먹으면요, 욕 안 먹으면 그게 더 불안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해서 욕을 안 하나? 더 불안해요. 그렇게 7년 동안 버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34살에서 저희 친구들과 동창회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서 전부 다 서울의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만든 반인데, 49명 중에서 절반은 선생님, 절반은 경찰이에요. 제가 20대 때 이 친구들 공무원 한다고 약 올리고 그랬어요. 너네 철밥통 하려고 맨날 공부하냐? 야, 20대 때 놀아야지. 아유, 한심한 녀석들. 맨날 약 올렸던 내 친구들은
34살 때 진짜 다 공무원이 돼가지고 다 자리 잡고 차도 있고 결혼도 하고 애들 다 멀쩡히 살고 있는데 나만 회사에서 맨날 쭈그리려 욕먹고 서울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맨날 PC방에서 온라인에 아는 사람이 헤이 반가 헤이 이랬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이 동창이 하는데 이 안주 하나 제 입으로 제가 못 시키는 거예요. 요거 하나 시키면 왠지 쏘라 그럴까 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34살에. 동창회가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에서 정말 심하게 너무 심하게 울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울었어요. 야, 나 진짜 무슨 인간인가. 자살해야 되나? 너무 심하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버스 기사가 날 보는 게 느껴져요. 그 정도로 너무 심하게 혼자 그러다가 머리에 팍 생각나더라고요. 떡볶이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떡볶이가? 딱 그거였어요. 34살에 내가 가장 억울하고 비참했던 게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날 무시하고 내 자신도 자존감 떨어지니까 누구 앞에서 말도 못하고 맨날 이러고 부정적이고 회사에서 일 주면 일해서 못해. 컴퓨터 느려서 못해. 맨날 부정적인 사람인데 내 기억 속에서 가장 기분 좋았던 게 제가 어릴 적 그나마 간식을 즐길 수 있는 거는 구멍가게, 때로는 포장마차에 파는 떡볶이 이런 게 우리 때는 간식 최고였거든요. 근데 하필 우리 농기계 가게 옆에 떡볶이를 파는 이 할머니가 포장마차를 끌고 와서 하필 우리 집 옆에 골목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매일매일 재료는 갖고 오지만 물은 떠올 수가 없어요. 그나마 가장 부잣집인 우리 집에서 매일 물을 떠갔던 거죠.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귀한 아들인 제가 얼마나 귀한지 안 거지 할머니도 이미. 전 100원만 가지고 이 포장마차에 딱 가면 할머니가 떡볶이 이만큼씩 줘요. 먹다 남기잖아요. 내일 또 줘요. 남겼다고. 난 이미 5살 때 미국의 키핑 시스템을 여기서 다 배워버렸어 이미. 바꿔서 얘기하면 친구들은 나만 만나면 언제든지 떡볶이를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얼마나 잘했겠어요. 34살 가장 비참했던 내 삶에 골목대장 됐었던 그 기분 하나 때문에 그냥 떡볶이 장사나 하자. 5평짜리 요만한 가게 하나 구해서 그냥 난 회사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이러면 내가 진짜 자살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인생에 저를 바꿔놓는 가장 첫 결심이었어요. 진짜 소소하게 돈도 없으니까 그냥 조그만한 그냥 500만 원짜리 그냥 가게 요만한 거 하나가 꿈이었어요. 하기로 마음 먹고 떡볶이 장사를 하려는데 떡볶이를 만들 줄 아나 못 만들지. 맨 먹어보기나 했지. 어차피 회사는 다녀야 돼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월급 루팡 짓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 월급을 루팡을 하고 떡볶이를 배워야 되는데 배울 데가 없어. 결국에는 이 당시 가장 유명했던 게 네이버 이게 카페 동호회가 유명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떡볶이 동호회가 있으면 거기 가입해서 사람들이 떡볶이 얘기를 많이 써놓으면 배워가지고 떡볶이 장사를 시작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떡볶이 동호회를 딱 찾아봤죠. 근데 우리나라에 치킨 동호회, 등산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동호회 엄청 많은데 떡볶이 동호회가 한 군데도 없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야지. 11년도 7월 달에 떡볶이의 모든 것이라고 만들었어요. 아무나 가입해라. 정보를 적어달라. 그러면 내가 그 정보 가지고 떡볶이 장사를 시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만들고 매일매일 하루도 끊임없이 인터넷에 네이버에 떡볶이 쳐서 나온 모든 글은 다 스크랩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원이 가입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가입을 안 하지? 바깥 생각해보니까 누구나 다 써서 볼 수 있는 걸 굳이 가입해서 볼 이유가 없는데 누가 여기서 반갑습니다 반가방 굳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절박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관리하면서 지냈어요. 이때 회원수 60명. 지금 13년째 한 번도 안 들어온 내 고등학교 동창 59명 빼고 나 혼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운영을. 혹시 두 끼 3번 이상 가봤다. 저희 소스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 떡목 소스라고 봤어요? 메인 소스인데 못 봤어요? 뭐 벗다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보통 모르겠다고 이제 벗다고 그래. 떡목 소스라고 써있거든요. 그거 두 국자에 그날 본인이 땡기는 맛 반 숟가락만 넣어서 저으면 무조건 맛있게 돼 있어요. 그 떡목 소스가 제가 떡볶이의 모든 것 줄임말 떡목 소스 그 당시에 개발한 거예요. 내 장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태어나서 34살 만에 처음으로 떡볶이 카페를 만든 게 처음으로 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2011년도 11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5개월 지나서 올떡이라고 하시나요? 여기서 떡볶이 경연대회를 열어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상금이 200만 원이에요. 그 당시 200만 원 저한테 엄청 소중하고 큰 돈이었어요. 그때 개발했던 떡볶이가 허니 반전 떡볶이라고 아주 매운 소스를 꿀떡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딱 먹으면 매운데 딱 씹으면 꿀이 탁 터지면서 반전. 결승전에 딱 나가게 되는데 토요일 날이었어요. 아침에 딱 재료 준비해서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침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맞다. 근데 난 이거 떡볶이 장사하려고 만든 레시피인데 왠지 여기서 1등에서 2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레시피가 여기서 나올 것 같은 거야. 올떡 허니 반전 떡볶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방법은 없다. 가지 말아야겠다. 그래도 양심상 전화했어요. 담당자한테. 오늘 못 가게 됐습니다. 미안해요. 하니까 김관우 씨, 저 잘려요. 무조건 오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망언을 합니다. 실은 제가 떡볶이 동호회 회장인데 제가 거기 가서 1등하면 반칙하니까요. 다행히 그런 것 같기도 하대요. 그렇죠? 대신 우리 떡볶이 동호회 이걸 취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그거는. 오케이. 카메라 하나 딱 들고 여기 찾아갔어요. 갔더니 윤홍근 회장님이 나를 딱 보더니 두 손을 잡고 어서 오시냐고. 어서 오시라고. 심사위원회 달래 저보고. 심사위원 됐어요.
와, 느낌이 빡 오는 거예요. 신이 나를 태어나시게 할 때 떡볶이 장사라고 태어난 게 아니고 나는 떡볶이 동호회 회장으로 만들었구나. 결심을 합니다. 야, 난 떡볶이 장사 때려치고 앞으로 떡볶이 동호회 회장 해야겠다. 근데 큰 오해가 있었어요. 내가 간 거를 날 반겨준 이유가 있더라고. 이날 사회적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자들이 그러다 몰린 거야. 이걸 홍보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온 거야, 기자가. 근데 왜 떡볶이 회장이 큰 카메라 들고 왔으니 얼마나 반가워. 그러니까 막 반겨준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근데 여기도 몰랐던 거지. 떡볶이 회장인데 나 혼자밖에 없었다는 거를. 아무도 몰랐던 거죠.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지. 예. 이래가지고 나는 마음을 먹고 뭘 했냐. 진짜 퇴사를 합니다. 그전에는 월급이 아까워서 퇴사를 못했는데 이제는 도파민이 터져가서 진짜 미친놈이 돼가지고 진짜 퇴사해요. 퇴사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자, 34살입니다. 남자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쓴 거예요. 12년도 3월 달에 퇴사하면서. 자, 저는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떡볶이 나의 인생이래.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이때 떡볶이 떡볶이 소스 만들었었고, 예. 나중에 떡볶이 소원이 램프가 생기면 떡볶이 타워를 만들고 싶대요. 세계적인 떡볶이 명장이 되겠다.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진짜. 예.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광누나, 너 그나마 대기업에 붙어 있으면서 월급이라도 받으면서 있어야지 뭐 하려고. 야, 미친놈들 도대체 뭐 하려고. 월급 받아먹지 뭐 하려고. 야, 34살이 뭐해? 안 받아줘. 니 뭐 떡볶이 동호회 회사 뭐야 그게. 미친놈아 이랬어요. 근데 맞아요. 미친놈이었어요. 안 들려. 진짜 퇴사했어요. 그리고 퇴직금 저한테 어울릴 만한 차를 샀습니다. 떡볶이 모든 것 줄임말 떡모닝. 떡볶이에 모든 것 요 앞에 전국 지존을 찾아라. 그냥 전국 지존을 찾겠다고 전국에 요걸 타고 떡볶이 한 3,000군데 이상 먹으러 다녀요, 그냥요. 아주 단순한 논리에 그냥. 뭐 복잡한 거 싫어, 그냥. 떡볶이 전국 지존을 찾아라. 어디가 제일 맛있을까? 가보자. 떡모닝 타고 맨날 가는 거야, 이렇게 가서. 직접 먹어보고 카페에다 쓰고 또다시 가서 먹어 쓰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카페에 회원이 가입해요.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제가 네이버에서 저희가 0.07% 안에 드는 맛집으로 최단계 대표 카페 된 최초의 카페예요. 어느 날 번주에 옴시렁 감시렁이라고 어느 날 그걸 먹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톨게이트 앞에 바로 큰 현수막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순창장려축제. 순창장려축제가 뭘까요? 그렇지, 고추장축제. 고추장을 뭐가 떠올라요? 그거 떡볶이죠. 난 누구? 무조건 갔죠. 순창군청에 찾아왔어요. 내가 떡볶이 동호회 회장인데 이거 순창장려축제 꽃창 아닙니까?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미친 눈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시래요, 나보고. 그렇죠 하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큰일 났어. 허락은 받았는데 와, 내가 진짜 미친놈이구나. 집에 들어오니까 미치겠는 거야, 진짜로. 와, 어떡하지? 모르겠다. 그냥